여러분,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기업 중 하나인 페스카로 들어보셨나요? 정말 완벽해 보였던 성장 스토리를 가진 회사였는데 왜 갑자기 경고등이 켜졌을까요? 오늘 이 리서치 보고서를 통해서 페스카로가 가진 기회와 그 안에 숨겨진 위험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타는 차, 이게 그냥 쇠로 만든 기계 덩어리가 아니잖아요. 수많은 소프트웨어로 굴러가는 말 그대로 바퀴 달린 거대한 컴퓨터라고 봐야죠. 그럼 질문은 아주 간단해집니다. 이 소중한 내 차, 이 컴퓨터를 해킹으로부터 과연 누가 지켜줄까요? 네,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들고 나온 회사가 오늘 우리가 깊이 파볼 페스카로입니다. 자동차 업계의 디지털 경호원이라고 불리는데 대체 어떤 회사인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알아보죠. 페스카로가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 하면 바로 이 출신 성분에 있어요. 보통 보안 회사들은 IT 전문가들이 이제 자동차도 해봐야겠다 하고 뛰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페스카로는 시작부터가 달라요. 아예 처음부터 자동차를 속속들이 아는 전장 시스템 전문가랑 그걸 뚫으려는 해커, 그러니까 화이트 해커들이 손을 잡고 만든 거죠. 차량 내부의 복잡한 시스템을 손바닥 보듯 꿰고 있으면서 동시에 해커의 눈으로 어디가 약한지를 정확히 짚어내는 거예요. 이건 뭐 태생부터가 다른 겁니다. 그럼 도대체 투자자들은 뭘 보고 이 회사에 그렇게 열광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불 케이스, 긍정적인 스토리는 뭐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상장 전까지만 해도요, 스토리가 정말 완벽했어요. 페스카로의 성장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엔진, 이건 기술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에요. 바로 법입니다, 법. UNR155라는 국제규제가 생기면서 이제 자동차 사이버 보안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가 절대 아니게 됐어요. 이게 없으면 아예 차를 팔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유럽,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전 세계 주요 시장에서 이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 그 자체가 된 거죠. 페스카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팔리고 운행되는 전 과정,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책임지는 솔루션을 제공해요. 첫째, 차를 설계할 때부터 여기 해킹당할 수 있겠는데 하고 위험을 분석해주고. 둘째, 차가 만들어질 때는 아예 그 안에 보안 소프트웨어를 심어버리고. 마지막으로 차가 팔린 후에도 24시간 내내 실시간으로 해킹 위협을 감시하는 관제센터까지 운영하는 거죠. 와, 이건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는 말 그대로 원스톱 서비스인 셈입니다. 이런 점들이 바로 페스카로만의 강력한 경제적 해자, 그러니까 다른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벽이 되는 겁니다. 인증 컨설팅 성공률이 100%?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실패가 없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더 대단한 건 최근에 모트레비아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이게 하드웨어 제어기를 만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젠 보안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그걸 담는 그릇, 하드웨어까지 직접 만들어서 통째로 공급한다는 거죠. 게다가 이 소프트웨어는 어떤 반도체 칩 위에서도 다 돌아가요. 범용성까지 갖춘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완벽한 스토리죠. 저라도 투자하고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던 스토리가 상장 후 첫 실적 발표에서 그야말로 급반전을 맞이합니다. 시장을 충격에 빠뜨렸던 바로 그 실적 보고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자, 이게 2025년 잠정 실적입니다. 매출부터 볼까요? 166억 원, 목표가 178억이었으니까 뭐 조금 못 미쳤네. 이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터집니다. 바로 영업이익이에요. 이 그래프가 문제의 핵심을 딱 보여줍니다. 보세요. 매출은 분명히 16%나 늘었어요.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정작 남는 장사, 이익은 오히려 17.5%나 줄어들었어요. 아니, 물건은 더 많이 팔았는데 돈은 더 못 벌었다? 이 모순,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이 하고 충격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가장 충격적인 숫자일 겁니다. 마이너스 63%. 이게 뭐냐면요. 회사가 상장할 때 우리 2025년에 이 정도 영업이익 낼게요 하고 약속했던 목표치랑 실제 나온 결과의 차이예요. 무려 마이너스 63%. 시장의 기대가 얼마나 산산조각 났는지 보여주는 정말 뼈아픈 수치죠. 자, 그럼 이 실적 쇼크가 그냥 이번에 좀 못했네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닌 거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먹구름을 몰고 오는 걸까요?
이제부터는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베어 케이스,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지금 페스카로가 마주한 가장 큰 단기 리스크, 바로 오버행입니다. 오버행,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곧 시장에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대규모 매물 폭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주가에는 엄청난 부담이 되겠죠. 아니, 근데 왜 매물 폭탄이 나온다는 거냐? 이 주주 구성을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전체 주식의 33.7%, 거의 3분의 1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상장 전에 투자했던 벤처 캐피탈, VC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주가보다 훨씬 아주 싼 가격의 주식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보호의수 기간만 끝나면 언제든지 팔아서 차익을 실현하려고 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그리고 이 위험은 그냥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에요. 아예 날짜가 정해진 시한폭탄 같은 겁니다. VC들이 가진 물량은 락업, 그러니까 일정 기간 못 팔게 묶여 있는데 이게 순서대로 풀려요. 특히 주목해야 할 날짜가 바로 상장 3개월째인 2026년 3월 10일. 이날이 어떻게 보면 D-Day가 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바로 그날인 거죠. 두 번째 리스크는 어쩌면 돈보다 더 무서운 걸 수도 있어요. 바로 신뢰의 문제입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선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니, 2025년 예측도 이렇게 터무니없이 틀렸는데 내년 전망치를 어떻게 믿으라는 거지? 상장하자마자 첫 번째 약속부터 못 지키면서 경영진의 말에 대한 신뢰도에 큰 흠집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한쪽에는 정말 멋진 장기 성장 스토리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당장 눈앞에 닥친 무시무시한 단기 리스크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상반된 이야기를 종합해서 이 리서치 보고서는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을까요?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지나쳐야 할까요? 결국 지금 페스카로의 상황은 딱 이 저울 같아요. 한쪽에는 규제라는 강력한 순풍,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 잡은 독보적인 기술력, 그리고 빚도 없는 탄탄한 재무 상태라는 아주 매력적인 장점들이 놓여 있죠. 하지만 반대편 저울에는요, 시장을 충격에 빠뜨린 실적 미스, 오버행이라는 매물폭탄 리스크, 그리고 현재 실적 대비 너무 비싼 주가라는 무거운 추가 매달려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내놓은 최종 투자 전략은 뭐냐?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보유, 그리고 주가가 떨어질 때 분할 매수. 단기적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을 확률을 무려 70%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급하게 따라가면서 사지 말고 이 단기적인 충격으로 주가가 충분히 떨어졌을 때 그때를 기다려서 차분히 모아가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바로 이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페스카로가 가진 장기적인 성장이라는 그 달콤한 약속이 지금 당장 눈앞에 몰아치는 이 단기적인 폭풍우를 온몸으로 맞으면서까지 견뎌낼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